안녕하세요. 구대임당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내에서 명품 의류 쪽으로 아주 큰 행사가 있는데 그곳에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8월 달부터 계속 담당자하고 미팅이 있었고 요구하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가지고 이건 못하겠다 싶었는데 9월 초에 갑자기 진행한다고 정말 큰 돈을 무턱대고 입금해서 부랴부랴 본의 아니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이어분들은요 단순히 제품을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업체 담당자에게 제품을 넘겨주면서 물어봤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지. 우선요 여러 업체를 먼저 컨택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거기서 얼마만큼 대화를 핸들링할 수 있느냐, 핸들링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묻는 것에서만 대답하는 사람과 묻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먼저 컨트롤 해주고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뭔가 끌고 가려는 사람에 대한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응대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포인트를 많이 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스토어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후기가 얼마나 많은지, 주력 제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참고 삼아 가지고요. 본인의 스토어나 이 CS에 조금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전화를 안 받는 업체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우연한 기회가 정말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전화 응대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큰 이벤트의 경우에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되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마조마하고 좀 무서운 게 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 작성, 그리고 보안 관련 서류 작성, 물품 납품 계약서 작성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무섭고 이 일이 잘못되면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도 자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련 서류를 이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거의 무산될 뻔했는데 중간에 한국 담당자분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계약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께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라든가 확률적으로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셔서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 큰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히 계약서는 검토하셔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하는 건 늘 빗나간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약서 과정이 끝나고 나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한국 담당자분께서 지속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기도 하고 중간중간 문서로 회사가 원하는 양식에 맞춰서 모든 과정을 설명드려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몇 장, 영상 몇 개, 글자 수는 몇 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한 터라 굉장히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판매자에게 계속 상황을 물어보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해서 달래면서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피로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량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바이어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매 대행 형식이 아니라 제품을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바이어분들은요, 계좌로 입금을 먼저 해주시고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추려면 반드시 제품을 구매 대행 형식이 아닌 수입해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려야 세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는요, 고객님이 주신 금액에 대한 전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오시게 된다면 저처럼 물건을 배대지에서 LCL로 수입을 하셔가지고
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차후에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요, 몇 달 있다가 혹은 1년 있다가 연락이 와서 다시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처럼 수입해서 판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총 2달여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인도했고, 그 과정에서 불량이 몇 개 있어가지고 6가지 2번 정도 AS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굉장히 안도했고, 사실 그 2달 동안 정말이지 이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을까봐 정말 안절부절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추석도 끼고 중국의 명절도 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예상보다 제품이 배대지에 도착하는 시점이 늦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이걸 알고 또 배대지 사장님이 직접 트럭을 몰고 가셔서 중간에서 제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다 포장을 해주시고, 정말이지 큰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늦지 않게 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소식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요새 구매 대행 시장이 많이 어렵고 잘 안 되신다고 중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일도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보 사장님들께서 이 구매 대행을 시작할 때 유튜브나 틱톡 등 자극적인 영상에 속아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간편화되고 도식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들,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방법으로 몇 달 만에 순수익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과 비교해서 구매 대행 시장이 많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자리를 잡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다면 지금은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스토어에 투자하고 관리를 해야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스토어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급하고 조급하게 성장과 성공에 매달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부업으로 시작을 하시되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에도요, 더 좋은 소식으로 자주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